안녕하세요. 에두비 에두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두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거를 제공하기 시작해 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거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할 때 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주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에두비를 활용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두비 바로 가기를 클릭한 다음에요. 우선 첫 번째는 간략하게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주제를 좀 선정할 건데요. 이게 진짜 쉽습니다. 진짜 대박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명의 유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생명과학, 유전자 이렇게만 넣으면 됩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보시면은 연구 주제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 주제 선정을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연구 주제 추천, 그리고 나머지는 첨부 업로드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을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구 주제 추천만 누른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에두비 같은 경우 결과값이 나오는데 보통 한 7초에서 8초 정도가 걸리는 이유가 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프롬프트를 형성하는데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주제를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기능에 대한 분석들, 아니면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의 환경 요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두 가지 지금 주제를 보여줬고요. 연구 주제에 대한 방향성과 연구 지식을 구성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 연구 편집 기술에 대한 유전자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아래쪽에 보면 추가적으로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발전성이 있는 주제로서 좀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그냥 저 연계된 부분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적 쟁점과 사회적 연구,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다.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조절 메커니즘의 환경적인 영향,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부분과 유전이라는 키워드만 놓고도 이 정도의 주제를 구성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그리고 연구에 대한 방향성과 어떤 연구에 대한 내용들인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 주제를 좀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요. 그 내용 안에서 연구 주제를 또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들어보셨나요? 학년별에 따른 발전성,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에서 했던 활동을 더 깊이 있게끔 연구함으로써 학년별로 연구의 스토리가 발전하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새로 고침을 한 다음에요. 요번에 제가 준비한 거는 이 동아리인데요. 동아리 활동 한 친구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아이베카라는 동아리에서 영어 신문 제작을 하는데, 보면 GMO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서 17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복력 있는 사회 기반이라는 걸 갖고 하우징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연구한 친구거든요. 그러면 내가 활동에서 발전성 주제에 대한 부분을 구성하라고 싶으면 생활기록부 그 부분만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복사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첨부 업로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첨부 업로드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내가 이제 첨부 업로드 했어 라는 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첨부 업로드 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 여기까지만 이렇게 프롬프트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연구 주제 선정에 가가지고요. 보면은 요번에 이제 첨부 업로드 발전성 주제, 그러니까 발전된 주제를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분석해갖고 발전성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아리 활동 주제에서 좀 더 깊이 있게끔 연구 라인을 연장시켜서 이런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아까 하우징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GMO에 대한 부분을 국제무역이랑 엮어서 GMO 농산물 규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고 있죠.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에서 이제 주제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안에 있는 문장들을 좀 읽으면서 그 학생이 어떤 학과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학과에 맞는 이런 주제들을
더 깊이 있게끔 연장시키는 연구로서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만일 2학년 때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을 넣었다라면 이걸 3학년 때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가 좋아합니다. 발전성 주제로서. 자, 그러면 하나의 발전성 주제 가져가는 걸 하나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번에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은 건데요. 이 친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식물은 위대한 화학자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고,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친구가 이 책 내용 안에서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부분을 연장해서 연구한 이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첨부 업로드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식물은 위대한 화학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첨부 업로드한 다음에요. 똑같이 첨부 업로드된 자료를 토대로 요번에는 이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료 분석 주제 추천이 있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좀 추천해줘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초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요. 식물의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심화 연구를 했네요. 그랬을 때 식물의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그러면 생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파이토케미칼에 대한 인체 건강 증진 효과를 식품으로 연결시키자라는 주제를 또 주죠. 그래서 주제에 대해서 줄 때는 연구 활동 방향성에 대한 거, 파이토케미칼이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생리 활성 효과라는 게 있어. 그랬을 때 황산화나 항암, 그리고 항암증 같은 이런 걸 중심으로 식물성 식품에 대해서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더 추가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자료를 분석한 걸 토대로 연구에 대한 주제를 또 주죠. 그러면 만약 학교에서 배운 단원이 있다라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 자체를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집어넣고 연구 주제를 뽑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연구하는 자료 안에서 주제에 대한 부분을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신문 기사도 될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보통 대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연구 주제에 대한 방향성을 더 발전시키잖아요. 그러면 대학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서 네가 좀 더 심화적인 부분을 동아리나 진로활동 같은 데에 전공에 맞게끔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업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또 좋은 방법이 아까 교과서 내용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폭넓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게 학교 지금 물리 시간에 우리 아이가 배운 내용에 대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차죠. 이 목차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리인데요. 물질의 구조 성질이나 아니면은 뭐 비세, 물질 이중성, 파동과 통신, 전류전기장,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연구 주제를 좀 잡고 싶을 때는 그 목차 자체를 이렇게 다시 첨부 업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똑같이 첨부 업로드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 그리고 요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줘라는 이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안 집어넣게끔 해준다고는 하거든요. 자, 그거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그때 말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연구 주제 추천해서 요번에는 세 번째 첨부 업로드. 그러니까 요렇게 첨부 업로드라고 써져 있는 거는 첨부 파일을 업로드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첨부 업로드 과목 목차 분석을 통해서 주제를 추천해줘 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을 연계시켜서 한번 연구를 하는 쪽으로 내가 주제에 대한 부분을 2개를 한번 소개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번 어떤 주제인지 3개까지 보여주네요. 이건 저도 지금 처음 해봤기 때문에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상담이 좀 있어서. 자,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반도체 전기적 특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물리에 대한 전자기를 가지고 전자공학과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라인들을 좀 구성하는 것 같고요. 전자기 유도와 발전기에 대한 원리, 아니면 광통신 기술과 전반사에 대한 현상. 그러니까
지금 주제를 추천해 주는 거를 볼 때도 고등학교 아이가 충분히 소화를 하고 생활기록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이유가 에도비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LMS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구 라인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만일 내가 반도체 정기적 특성에 대한 응용 연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하고요. 아래쪽에다가 붙이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면은 요번에 교육 연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연구를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자연계 연구 로드맵이 있습니다. 한번 이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로드맵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릴 건데요. 연구 로드맵을 통해서 어떤 연구 방향을 가져가면 좋은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에 대한 설계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연구 로드맵 안에 연구를 시작할 때 중요한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연계 연구에는 반도체 정기적 특성이나 신소재 개발 같은 주제가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련된 연구 가치가 큽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제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을 추천을 해줬고, 주제에 대한 설정과 창의적 접근,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수학을 활용한다라면은 이제 V는 I 곱하기 R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전압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산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에 대한 이제 협업과 피드백은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했을 때 토론에 대한 부분인데, 찬반 토론을 아닌 문제 해결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1단계부터 5단계 라인으로 어떻게 토론을 친구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장 중심에 대한 연구,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으로서 어떤 라인을 좀 보면 더 좋은지,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연구를 조금 더 발전된 주제로서 어떻게 더 연장시켜서 연구하면 좋은지에 대한 코칭 피드백까지도 받을 수 있죠. 제가 요 이제 교육 연구의 자연계 로드맵을 보여드린 이유는, 주제가 나오면은 이 주제만 보지 말고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구성하면 좋은지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에도비를 통해 가지고요, 연구 주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할 때 단순 키워드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잡는 부분과 학교 이런 목차나 아니면 자료들, 아니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연구에 대한 주제 방향성도 잡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에도비를 통해서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